기초의 정석 31번째 강의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V-Ray 프레임 버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이제 렌더링 할 때 많이 쓰는데, 하나님 반갑습니다. 요거죠. V-Ray 프레임 버퍼 아이콘. 그래서 V-Ray 탭에서 제일 첫 번째 있는 녀석을 누르시면 이렇게 되고, 단축키로는 원래 단축키는 없는데 제가 Shift F1으로 단축키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뜨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렌더링 하는 이미지를 볼 수 있는 렌더링 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 창이죠. 그래서 처음에 까시면 이런 히스토리 같은 것들도 설정이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사용하기가 모르면 불편하니까 이제 기본적인 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요 렌더링 하고 나면은 저장을 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요 히스토리를 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옵션에 가시면 VFB 세팅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히스토리 탭에 가시면 기본이 이게 꺼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봐야 처음에 깔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오셔갖고 렌더링 하기 전에 세팅하실 게 이 히스토리를 켜주시는 거예요. 타임F님 반갑습니다. 그걸 켜주시면 이제 여기에서 저장한 거를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설정해 주실 것은 여기를 체크를 해주시면 Use 프로젝트 패스를 설정을 하시면은 현재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이 이미지 히스토리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좀 불편한 게 프로젝트를 여러 개 하잖아요. 이번 작업이 끝나고 다른 부분,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쌓이는 건 테스트 이미지니까 정기적으로 이걸 지워줘야 되는데, 그러면 프로젝트마다 들어가서 지워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체크하시기보다는 따로 별도로 이렇게 D 드라이브에다가 저장을 하나,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폴더에 들어가게, 어떤 작업을 하든 이 이미지는 여기에 저장이 되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폴더 들어가서 여기 있는 거 싹 지워주면 되겠죠. 이게 생각보다 용량이 되게 크거든요. 여러 번 테스트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폴더를 만들어 놨죠. 제가 D 드라이브에다가. 그래서 D 드라이브에 여기다가, 그럼 이런 식으로 엄청 이미지가 많아요. 이런 거 보면 한 장에 130메가까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량이 이렇게 엄청 많다고. 그럼 정기적으로 들어와서 컨트롤 A 누르고 Shift 이렇게 지워주시면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켜도 안 뜨죠. 내가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일 먼저 이 히스토리 설정부터 해주시고, 설정할 때 팁을 하나 알려드렸죠. 요거 체크해서 프로젝트마다 저장하지 마시고, 지우기 불편하니까. 이거 어떨 때도 이렇게 썼었죠. 오토세이브 할 때도 기본 세팅으로 하시면 프로젝트 안에 오토세이브 폴더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파일이 쌓여서 지나고 나서 오토세이브 또 이것처럼 찌꺼기니까 지워줘야 되는데, 정기적으로 프로젝트마다 들어가서 지워야 되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이 오토세이브 파일도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이런 식으로 뒤에다 따로 폴더를 지정을 해놓고 이걸 하셔야 돼요. 이 프로젝트로 하시면 나중에 지울 때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또 가끔씩 들어가서 오토세이브 들어가서 이렇게 이런 거 컨트롤 A 눌러서 딱 이렇게 지워주시면 하드가 아주 쾌적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별도의 폴더로 정리를 하시는 게 이런 일시적인 파일들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체크하지 마시고 폴더 지정해 주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거기다가 이제 얼마큼 저장할 거냐, 기본적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꺼져 있어요. 기본이 오토세이브가. 이게 꺼져 있으면 내가 렌더링을 걸잖아요. 렌더링 거시면 이렇게 오래 걸려. 25%로 하죠. 그죠? 그래서
렌더링 테스트를 이렇게 하죠. 하다가 스톱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내가 세이브를 안 했었나 보다. 오토세이브가 돼 있구나. 그럼 이렇게 이게 돼 있으면 이렇게 스톱하는 순간 내가 따로 저장하지 않아도 여기 저장이 자동으로 돼요. 근데 이게 없으면 내가 렌더를 걸고 스톱을 해도 자동 저장이 안 됩니다. 꼭 수동으로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불편하겠죠? 그래서 스톱해도 왜 저장이 되죠? 잠깐만. 오토세이브 내가 이거 세이브를 안 했었는데. 그래서 이걸 하고 이렇게 저장 안 되게 세이브 클로즈를 하시면 이제 껐다가 렌더 걸었다가 스톱을 하시면 저장이 안 되죠. 그래서 따로 이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갖고 불편해요. 따로 저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설정을 해놓는 게 편하겠죠. 오토세이브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왼쪽에다 할 건지 오른 밑에다 할 건지 그럼 이렇게 하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근데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저는 왼쪽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개인 성향에 따라서 원하는 쪽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이제 썸네일 좀 보시면 이렇게 이 썸네일 크기를 결정을 하시면 가로를 이렇게 하면 크게 볼 수 있고 이렇게 작게 그죠? 그래서 기본으로 썸네일은 16대 9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썸네일 크기를 비율을 이렇게 하면 1대1로 그럼 내가 16대 9로 걸더라도 이렇게 1대1로 보이죠? 그래서 당연히 16대 9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니까 16대 9로 하시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뭐 딱히 이 정도면 건들면 될 것 같고 딴 거는 건들 게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히스토리가 제일 많이 있고 딴 거는 없고 이제 단축키 정도? 요 히스토리를 껐다 켰다 하는 단축키가 H입니다. 그래서 이 마야 뷰포트에서의 단축키하고 틀려요. 마야 뷰포트에서는 오브젝트를 선택한 걸 하이드하고 다시 껐다 켰다 하는 게 H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고 H를 눌러야 이게 껐다 켰다 됩니다. 그래서 커서가 지금 이게 뷰포트가 선택이 되어 있느냐 이 V-Ray 프레임 버퍼가 선택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단축키가 먹고 안 먹고 합니다. 두 개가 다르게 들어가니까 꼭 선택을 하고 H를 눌러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이거를 끄고 싶어서 이걸 이렇게 닫아도 되거든요. 그러면 렌더 거시면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자동으로 켜질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닫아놔도 렌더 걸고 막 작업하다가 그래서 이건 단축키로 닫아 주셔야지 깔끔하게 계속 닫은 상태로 쓰거나 계속 연 상태로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크게 쓸 건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해 볼 때 쓰는 거. 요거를 이제 비교해 할게요. 끼요. 햄스터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렌더를 거시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이 초점을 맞추실 수가 있어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Set Focus Point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클릭을 하면 클릭한 부분에 포커스가 이렇게 맞아요.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에 포커스가 맞고
여기 클릭하면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내가 기존에 건 거랑 얘랑 노출을 조금 바꿔볼까? 그래서 카메라를 한번 렌더링을 해서 노출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카메라 조금 어두운 느낌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아까 거랑 한번 밝기를 비교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스톱을 하시고 저장이 안 돼 있네요. 세팅 이거 체크 안 했구나. 오토 세이브 체크하시고 세이브 앤 클로즈 그리고 렌더 걸었다가 이렇게 스톱을 이렇게 하시면 여기 저장이 자동 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한번 밝기를 비교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이는데 두 개를 동시에 보고 싶을 때는 클릭을 하시고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라인이 생겨요. 그래서 가로 세로로 그 다음에 내가 왼쪽에 비교하고 싶은 얘를 비교하고 싶으면 얘를 클릭을 하시면 되고 얘를 비교하고 싶으면 얘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가면 또 이렇게 뜨죠. 마우스 컷을 갖다 대면 요거를 오른쪽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갖고 내가 노출 차이에 노출을 이렇게 어둡게 하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렇게 바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실 수가 있고 비교하는 방식이 지금 세로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는 가로로 됐고 이거는 세로로 이렇게 그어서 비교를 보통 가로를 더 많이 쓰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 장을 비교할 때는 요거를 쓰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네 장을 비교하고 싶어 그러면 한 장이 더 있어야겠죠. 한 장을 더 걸고 얘는 조금 더 밝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밝게 렌더를 하나 걸고 스톱을 해보기 됐죠? 그러면 이제 얘를 클릭을 해서 A, B, C, D로 이렇게 하면 4개로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A에다 넣고 얘를 B에다 넣고 얘를 C에다 넣고 얘를 D에다 넣으면 이런 식으로 A, B, C, D 순서대로 그럼 이런 식으로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4장을 편하게 비교를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A, B, C, D. 물론 이렇게 4개까지 비교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A, B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특정 이미지. 그래서 이거를 B로 하고 싶다. 얘하고 비교하고 싶어. 그럼 얘를 누르시면 얘가 이 B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렌더링한 이미지를 계속 테스트하면서 둘의 차이를 비교할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 클릭을 폴더가 안 나오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끄고 렌더 하실 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미지 말고 바깥에 있는 이미지를 내가 갖고 와갖고 여기다 저장을 할 수 있거든요. 렌더를 건 게 아니라 외부에 저장해 놓은 이미지를 갖고 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로드 이미지로 갖고 오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갖고 와서 외부에서 갖고 온 이미지를 이렇게 갖고 오고 얘를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이쪽에 이렇게 저장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부에 갖고 온 거를 갖고 와서 여기다 이렇게 저장을 해서 A, B를 비교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부에 있는 이미지를 갖고 와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히스토리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비교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렌더를 걸면 이렇게 렌더가 나왔죠. 그럼 요 이미지를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럼 요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눌러서 원하는 이미지를 렌더한 이미지를 여기다 저장. 그래서 기본으로 확장자가 PNG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PNG는 알파가 있는 확장자라서 비네팅이라고 렌즈 외곽에 이렇게 어둡게 표현된 비네팅을 만약에 사용을 하셨으면 여기 보시면 이 비네팅 요걸 사용을 하면은 외곽이 살짝 어두워지는데
여기서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PNG, 기본값인 PNG로 저장하면, 저장한 다음에 포토샵을 열어보면 비네팅 들어간 부분이 투명하게 빠져요. 알파가 있는 이미지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비네팅을 썼으면 알파가 없는 JPG나 BMP 같은 이미지로 저장을 하셔야 내가 보고 있는 느낌 그대로 저장을 하실 수 있어요. 외곽이 투명해지지 않게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실 때 비네팅을 쓰셨으면 BMP나 JPG로 저장을 해주셔야지 보고 있는 그대로 그 느낌 그대로 저장이 된다. 그것도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클리어 이미지, 여기 띄워놓은 이미지를 잠깐 없애고 싶을 때 쓰시면 이 클리어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렌더를 걸었을 때 노출이 안 맞네. 이렇게 그거 25%에서 50% 정도 합시다. 마우스 클릭해서 포커스 포인트 너무 돌아와. 돌아왔다. 씬이 너무 무거워서 그런 것 같으니까 스톱. 됐다. 25%로 합시다. 너무 크게 걸지 말고. 그래서 이거는 렌더 세팅에서 정한 이미지를 이렇게 클릭을 끄시면 내가 렌더링에서 설정한 렌더 세팅에서 설정한 1280720으로 렌더가 걸리고요. 25%를 이렇게 눌러 놓으면 4분의 1로 걸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테스트할 때 좀 작게 걸고 싶으실 때 이렇게 해주시면 좀 작게 거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실시간이라서 스톱하시고 렌더를 요거 실시간은 렌더를 걸어놓고 옵션을 막 바꾸면 자동으로 바뀌는 이런 실시간 렌더링이고요. 보시면 노출 바꾸면 바로 바뀌죠.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뀌고요. 이건 정지하는 버튼이고 요 버튼은 최종 렌더 버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르시면 이제 실시간은 전체적으로 대충 계산하고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퀄리티 있게 계산하는 방식이고 얘는 이렇게 구역별로 최종을 끝내고 그 다음에 최종을 보고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최종을 끝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최종 결과물은 이 최종 렌더를 걸어주시고 작업 중간에는 전체적으로 보면서 작업을 하는 게 편하니까 실시간 렌더를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계속 테스트 하다가 스톱하시고 이제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최종 렌더 거실 때는 최종 이 렌더 버튼을 누르시면 이 설정은 이 V-Ray 탭에 여기서 설정한 최종 퀄리티로 렌더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V-Ray 처음에 깔면 이 부분이 프로그레시브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실시간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퀄리티가 좋아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최종 렌더 거실 때는 프로그레시브 방식보다는 버킷으로 바꿔놓고 렌더를 거시면 이제 깔끔하게 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프로그레시브를 해보시면 최종 렌더를 걸어도 실시간 렌더처럼 실시간 렌더처럼 전체적에서 점점 좋아지는 점진적인 방식으로 렌더를 걸게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최종이지만 이런 식으로 걸고 프로그레시브가 아닌 버킷 방식이면 하나씩 계산이 끝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버킷 사이즈를 조금 줄이고 해볼게요. 이 버킷 사이즈를 한 8 정도로 하면 조금씩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램이 내가 모자라 갖고 렌더가 안 걸린다 그러면 이 버킷 사이즈를 좀 줄이시면 물을 한 번에 크게 퍼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퍼갖고 오면은 어때요? 무거운 짐을 내가 나르면 힘들지만 이삿짐 나를 때 조금씩 나르면 힘이 좀 약한 사람도 나를 수 있겠죠.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렌더가 안 걸릴 때는 램이 모자라서 버킷 사이즈를 좀 줄여서 하시면 조금씩 하고 계산 끝나면 또 갔다 와서 또 계산하고 이런 방식이에요. 좀 더 걸어볼게요. 그죠? 이런 식으로 다 끝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요거를 눌러 놓으면 이 마우스 커서가 있는 데부터 이 렌더를 걸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이거를 꺼놓으면 그냥 그대로 계산대로 되고, 그래서 내가 빨리 보고 싶은 데부터 최종 결과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걸 키고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여기서부터 돼요. 그래서 다시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여기 가지고 있으면 마우스 커서가 오른쪽 위에부터 이렇게 걸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우스 커서 여기 갖다 놓으면 다 끝난 애들이 왼쪽에 또 따라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걸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도 이걸 안 따라가고 무조건 나는 이 가운데 테이블부터 보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락, 버킷, 스타팅 포인트를 체크를 해주시면 여기다가 락을 걸어놨죠. 그러면 이제 스톱을 하시고 난 항상 렌더할 때 여기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여기부터 항상 보고 싶어.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하시면 마우스 커서가 여기 있어도 가운데부터 걸리기 시작을 해요. 그죠? 그래서 시작 포인트를 락을 걸 수 있다. 요건 락 안 걸면 요 아이콘을 클릭하면 마우스 커서 주위부터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여기 있는 버튼들을 다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스톱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요 버튼이 설명을 안 드렸는데 요 버튼은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면은 렌더가 오래 걸리잖아요. 특히 큰 렌더링을 거실 때.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 재질만 계속 보고 있어. 그러면 전체를 다 계산이 점점점 느리는데 빨리 여기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요렇게 드래그를 한 다음에 스톱하고 렌더를 걸어 주시면 부분 렌더거든요. 여기만 계산하니까 되게 빨리 계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빨리빨리 테스트하고 싶을 땐 전체로 거지 마시고 이렇게 부분 렌더 리전 렌더를 클릭해 놓고 원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 데만 하면 조금 더 빨리 계산량이 적어지니까 더 빨리 퀄리티가 좋아져요. 전체를 다 계산하면서 퀄리티 올리는 건 오래 걸리지만 요만큼 74에 63만 계산을 해서 빨리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작업할 땐 당연히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전체를 다 보고 싶을 때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여기 재질 보고 이렇게 빨리빨리 최종 결과물을 보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부분 렌더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질문이 있네요. 클라우드님, 평소에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2024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얼마 전 분리의 기능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런데 원하는 형태가 되었을 때 필요 없는 엣지들을 몇 개 지운 다음에 히스토리를 지우고 사용해도 이상하네요. 그래서 무슨 얘기일까요? 엣지를 지운 다음에 히스토리를 지우고 사용해도 에러가 글쎄요, 이렇게 말로만 해갖고는 알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알아야지 그 부분은 왜 에러가 생기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2024 버전을 사용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힘드네요. 저는 2020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부분 렌더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버튼이 하나 더 있죠. 요거는 뭐냐면 다시 부분 렌더 끄고 전체 렌더를 켜고 너무 어둡게 됐죠. 적절하게 이렇게 적정 노출로 이렇게 밝게 해주시고 요거를 보시면 클릭을 해보시면 여러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isolate selected. 이건 뭐냐? 내가 선택한 것만 렌더가 걸려요. 신기하죠? 네. 네, 선택한 것만. 그러면 렌더가 조금 더 빠르겠죠. 난 지금 요거만 보고 요 오브젝트만 질감을 빨리빨리 잡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하시면 상당히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모델링만 되는 게 아니고, 보시면 아웃라이너에서 라이트로 해볼까요? 라이트를 선택을 하시면 어때요? 키라이트 효과만 볼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내가 키라이트, 나머지 라이트를 다 꺼진 상태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 라이트만, 키라이트만 딱 선택을 하시면 키라이트 효과만 보실 수 있고, 그래서 각각의 라이트 효과를 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게 돔에 의해서 생기는 효과. 상당히 편하죠. 그래서 요거 isolate, select, isolate selected 요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기준으로 볼 수도 있고 라이트 기준으로 보실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라이팅을 해볼까요? 이렇게 되면 텍스처가 빠진 라이팅만 된 상태를 또 보고 싶을 때가 가끔씩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순간적으로 텍스처 빠진 상태 순수한 라이팅 밝게만 보고 싶을 때 이렇게 켜주시면 상당히 좋겠죠. 자, 그리고 밑에는 앰비언트 오클루전만 보고 싶을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엔 와이어프레임만 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노멀 이런 거는 볼 일이 거의 없죠. 이런 거 볼 일이 거의 없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게 isolate, selected 아니면 lighting. 요거 두 개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다시 사용 안 할 때는 꺼주시면 돼요. 이렇게 요걸로 바꿔놓고 꺼주시면 최종 계산된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설명을 드렸죠. 그럼 이제 이 부분, 요거는 이제 후반, 렌더가 다 끝나고 난 상태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옛날엔 이게 없었어요. 그럼 이게 없을 때는 렌더 걸고 나서, 요런 느낌이거든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느낌 다르죠. 그래서 3D 특유의, 그냥 쌩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통 아웃풋을 낼 때, 최종 결과물을 3D에서 결과를 내지 않거든요. 렌더 끝나고 나서 2D로 가져가서 스트리면 포토샵, 시퀀스면 누크나 에펙 같은 편집 프로그램에 가서 2D 합성 편집 프로그램에서 편집을 더 수정을 해가지고 최종 결과물을 내는데, 간단한 보정 정도는 우리가 제공해줄게. 그래서 여기다가 그래서 샤픈도 줄 수 있고, 이런 노이즈, 렌더링 하고 나면 이런 노이즈가 많은데 그런 노이즈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노이즈 없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노이즈 엄청 많죠. 지금 아직 계산이 안 끝났을 때 보시면 이 상태예요. 근데 내가 디노이저를 딱 적용을 하면 이렇게 노이즈가 없어진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후보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렌즈 이펙트는 뭐냐? 이렇게 빛이 밝게 빛나는 애가 있으면 3D에서 렌더 끝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죠? 광원 주변이 부드럽게 퍼지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렌즈 이펙트예요. 얘를 켜주시면 어때요? 없을 때 3D 렌더 끝났을 때 후보정, 2D 후보정이 들어갔을 때 이게 훨씬 더 빛 느낌이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런 2D 후보정이 들어가 주셔야 돼요. 이렇게 특히 이렇게 밝게 빛나는 조명 근처에는. 그래서 이런 거를 켜주셔서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얻어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요 밑에 보시면 각각을 선택을 하시면 해당 기능에 대한 속성을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켜지고요. 그럼 이제 샤픈을 주는 거죠. 렌더 다 걸고 포토샵 가서 사진도 내가 찍고 나서 보정하고 마지막에 샤픈 한번 살짝 주면은 훨씬 더 선명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샤픈 안 줬을 때, 샤픈 줬을 때. 그죠? 샤픈을 이제 많이 주시면
훨씬 더 선명한 느낌이 들지만 이런 컨트라스트가 이렇게 세지죠. 그래서 이게 샤프는 안 줬을 때, 줬을 때. 그래서 이 샤프니라는 게 이 경계를 더 강하게 주는 거. 어두운 건 더 어둡고 밝은 건 더 밝게 해가지고 경계를 더 확실하게 해서 뭔가 더 선명한 느낌을 강조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포토샵 가서 하는데 이렇게 간이 미니 포토샵이 들어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저 간단하게 보정을 할 수가 있어서 웬만한 걸 이제 마야 내에서 결과물을 내실 수가 있어요. 옛날 같으면 이거 저장하고 포토샵 가서 막 불러주고 스크린 합성하고 뽀샤시하게 만들고 이랬는데 여기서 그냥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샤픈도 주실 수 있고 디노이저도 적용해서 좀 더 깔끔하게 해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이라이트 부분 이런 게 문제거든. 너무 밝은 게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다 타버려요. 그래서 디테일이 많이 날아가죠. 이럴 때 플러스 눌러서 필름 톤 맵을 넣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가 은은하게 디테일이 살아나요. 지금 보시면 느낌이 많이 날아갔죠, 하이라이트가. 근데 이렇게 하시면 은은하게 디테일이 밝은 건 유지하면서 은은하게 살려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 디테일을 좀 더 자연스럽게 살려내실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색감이 조금씩 바뀌죠. 그래서 이게 싫으시면은 나는 요 느낌 그대로 해서 요 하이라이트 날아간 느낌만 디테일을 살리고 싶다. 그러면 필름이 톤맵보다는 플러스 눌러서 익스포저라는 녀석이 있어요. 얘를 추가를 해주시면 클릭하시고 여기 하이라이트 번이죠. 말 그대로 하이라이트가 타가지고 이렇게 날아간 거, 디테일, 하이라이트 디테일 날아간 태운 거를 조금 덜 태우시면 돼요. 요렇게. 그죠? 요렇게 되면 전체적인 느낌을 유지하면서 요 부분의 밝기만 조금 내려서 디테일을 살려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익스포저로 이렇게 살리는 방법도 있다. 대신 이걸 너무 많이 내리면 이미지가 밍밍해져요. 여기가 진짜 빛이 많은 느낌 보시면 이걸 너무 많이 이렇게 하이라이트 번을 내리시면 이미지가 이렇게 되게 선명하고 깊이감이 없어지고 좀 텁텁하고 중간 톤 위주로 들어가죠. 밝은 톤이 다 없어져 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번은 적당히 너무 날아간 부분들만 조금만 살리는 정도로 작업을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하이라이트를 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걸 쓰시거나 아니면 필름이 톤맵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필름이 톤맵은 봅시다. 어떻게 쓰는 건지. 필름이 톤맵을 넣으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하이라이트 디테일이 살아나요. 근데 색감이 조금 변한다는 게 흠이긴 한데 다시 맞춰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보시면 이제 요 필름이 톤맵 중에 이 화이트 포인트가 이 하이라이트 디테일을 얼마큼 살릴지 아니면 태울지를 결정해요. 요 부분 제일 밝은 부분의 디테일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내리시면 밝은 부분이 없어지면서 많이 타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1이 돼서 여기 정보가 깔끔 부드럽게 안 넘어가고 딱 끊겼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데이터가 싹 다 날아가서 그 날아간 데이터를 미묘하게 수치값을 줘서 디테일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 이렇게 끝부분이 살짝 살아나죠. 이렇게 했을 때 완전히 다 날아간 부분을 이렇게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밝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화이트 포인트가. 그래서 여기를 살렸어요. 그래서 여기를 자연스럽게 만들었죠. 그럼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보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숄더, 여기가 어깨. 제일 밝은 거 바로 밑에. 그래서 이 숄더를 이렇게 하시면 어깨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완전 하이라이트 그 다음 밝은 부분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합니다. 그래서 요 위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다음 톤을 원하는 톤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리니어가 해보시면 그 숄더보다 조금 더 밑에 한 요 정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요거 요 녀석 그 다음에 요 정도가 요 숄더쯤 될 거고 그 다음 요 정도 톤이 요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바꿔보시면 한 중간 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간 톤을 내가 원하는 만큼 보정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원래는
2D 합성 프로그램에 가야지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보정을 끝내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강력한 이 VA 프레임워커의 기능이죠. 그 다음에 리니어는 더 미치겠죠. 거의 어두운 쪽, 이쪽 이런 부분들 밝기를 이렇게 띄울 수도 있고 조금 어둡게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토가 뭐예요? 발가락이죠. 그래서 제일 어두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어두운 부분,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토 스트렝스를 올리면 이렇게 발가락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어두워지게 이 발가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어때요? 어두운 부분이 상당히 어두워지죠. 제일 어두운 안부 부분이. 그래서 되게 세지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내리시면 제일 어두운 부분에 이렇게 밝은 디테일이 이만큼 올라오죠. 이렇게 했을 땐 거의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토 스트렝스를 낮춰주니까 가장 어두운 안부가 올라오면서 이런 식으로 되죠. 대신 이걸 많이 내려주면 전체 이미지가 좀 붕 뜨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은 좀 어둡게 눌러줘야 입체감이 나니까. 그래서 얘는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아요. 이 정도. 요렇게. 그래서 요거는 본인 입맛에 맞게 보정을 해주시면 3D 렌더가 끝난 느낌하고 요렇게 컨트라스트 있게 깊이감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 필름이 톤맵도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요거 했던 익스포저, 요거 기능 알려드릴게요. 선택을 하시면 아까 요거 하이라이트 번호 알려드렸죠. 제일 밝게 타는 부분을 조금 살려내는데 너무 많이 이렇게 디테일 살려면 이렇게 칙칙하고 이미지가 탁해지니까 요거는 적당히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저는 말 그대로 원래는 이 노출이잖아요. 이 이미지의 밝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내가 지금 너무 밝게 찍은 것 같아. 그럼 어둡게 찍으려면 다시 렌더를 걸어서 이 익스포저를 내리거나 올려서 밝기를 조절해야 되는데 이미 렌더가 끝났지만 이게 원본 파일이기 때문에 익스포저를 여기서도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렌더가 다 끝나고 2D적으로도 노출값을 수정하실 수가 있다. 실시간으로. 이걸로 다시 수정하면 다시 렌더 걸고 노이즈 없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얘는 바로 실시간으로 2D로 보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다. 그 다음 밑에 컨트라스트 말 그대로 밝은 건 더 밝고 어두운 건 더 어둡게 대비를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라스트를 올리시면은 이렇게 그리고 컨트라스트를 약해주면 이렇게 뿌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2D적으로 컨트라스트 조절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눌러서 쓸만한 거, 커브, 포토샵에 있는 커브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토샵 가서 커브 보정하듯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안 쓰고 싶으면 잠깐 아예 없애진 않고 잠깐 사용을 안 하고 싶으면 이렇게 눈을 끄시면 되고 아예 지우고 안 쓸 거라서 그냥 지워버리고 싶으면 요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많이 보정하는 거 컬러 밸런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내가 붉은기를 조금 더 넣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붉은기를 넣으면 이렇게 붉게 살짝 붉게 보정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막 그린기를 좀 넣으시면 이렇게 보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옐로우 노란기를 조금 더 넣으면 이렇게 보정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원래 누크나 포토샵에 가야 되는데 이 정도 간단한 보정을 굳이 나는 매달 한 달에 10,000원씩 주고 포토샵 쓰기 싫은데 그러면 난 VL만 가지고도 마지막 보정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 보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다. 컬러 밸런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이게 all로 체크되어 있으면은 톤 전체,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 통째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거를 우클릭하면,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플러스 디테일하게 이렇게 클릭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움직이거나 입력해 갖고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올려서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아니 원래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 나는 이 어두운 톤만 살짝 푸른색이 좀 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올로 놓고 하시면 전체적으로 푸른색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사이언을 넣으면 이렇게 푸른색이 전체적으로 들어가죠. 근데 나는 섀도우에 놓고 하시면 안부 쪽에만 푸른색이 돌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만 푸른색이 돌아가죠. 이런 데는 가만히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안부, 그 다음에 중간톤, 그 다음에 여기 밝은 톤, 중간톤, 어두운 톤을 따로따로 보정을 할 수 있어요. 색보정의 기본적인 기능, 색보정 프로그램 가면 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밝은 영역만 따로, 중간 영역만 따로, 어두운 영역만 따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이라이트는 조금 따뜻하게 옐로우랑 레드를 좀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미드톤에는 뭐 그린기를 살짝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섀도우에는 살짝 푸른색에 이렇게 하시면 이게 원본이고 여기에 색 보정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영화도 보통 촬영이 끝나고 나면 감독님이 원하는 톤으로 이제 색 보정을 하죠.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느낌이 다 달라서 감독마다 다 다르고 장르마다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블록버스터 같은 거 보면은 약간 푸른색과 녹색 같은 그런 톤이 좀 많고, 이제 뭐 장르가 로맨틱 코미디다 이러면 약간 따뜻한 브라운이나 옐로 이쪽으로 색 보정이 전체적으로 되고, 그래서 장르나 감독 혹은 그 최종 결정권자죠, 클라이언트나 이런 식의 성향에 맞게끔 결과물을 2D 다른 툴을 거치지 않고 3D 이 마야 안에서 V-Ray 안에서 보정을 해서 결과물을 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대신 이제 이런 거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마야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색 보정이잖아요. 결국 색 보정하는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영상 색 보정 이렇게 해보시면 거기서도 다 이렇게 미드톤, 하이톤, 섀도우 해갖고 블루하고 레드를 좀 섞고 막 이렇게 강의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내가 3D 렌더한 그대로 결과물을 내는 게 아니라 약간의 더 풍성하고 톤이 멋지게 본인이 원하는 분위기로 만들어내실 수 있으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색 보정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색 보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이트 밸런스.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는 이제 색 온도라고 해서 이제 색 온도를 낮추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좀 차가운 느낌이 들고, 색 온도를 높이시면은 어때요? 붉은기가 조금씩, 붉은기나 옐로우기가 따뜻한 느낌이 좀 더 돼요. 그래서 따뜻한 느낌을 주거나 따뜻한 느낌이나 차가운 느낌을 이렇게 색 온도로, 그래서 화이트를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찍어 보시면 이제 실내 같은 데서 찍으시면 할로겐 밑에서 찍으면 약간 이렇게 붉게 느낌, 따뜻한 느낌이 들고, 형광등 같은 거 밑에서 찍으시면 이렇게 조금 차갑게 푸른 느낌이 좀 들게 되죠.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혹은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이거를 사용을 하시면 보정을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오렌지와 블루 사이에 느낌이 왔다 갔다 한다고 치면은 요거는 이제 마젠타, 붉은 것과 녹색 그쪽으로 이렇게 가면 녹색 쪽으로 가고, 이렇게 가면은 붉은색 느낌으로 들고. 그래서 이걸 너무 과하게 주면 어색하고요. 그래서 아주 미묘하게 살짝 취향에 맞게끔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래퍼에 맞게끔 내가 영화의 한 장면하고 비슷한 톤을 만들고 싶다. 그럼 옆에
퓨어 레퍼런스로 화면을 옆에다 딱 띄워놓고 이 색온도를 바꿔가면서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차갑게 만들어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휴 앤 세츄레이션 이렇게 하셔서 채도를 내가 전체적으로 조금 더 올리고 싶어. 그러면 이제 채도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렇게 많이 올리면 이제 색이 많이 깨지니까 적당히. 혹은 나는 좀 담백한 느낌의 표현을 하고 싶어. 그래서 채도를 이렇게 살짝 낮춰주면 또 분위기가 또 다르죠. 아까 채도가 높을 때랑 느낌이 또 달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채도를 활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빼면 완전 흑백이 되겠죠. 그래서 뭐 와이어프레임 렌더나 이런 거는 이렇게 깔끔하게 색깔 빼고 블랙 앤 화이트로 만들면 이쁘니까 와이어프레임 렌더 할 때는 이렇게 채도를 빼고 걸으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정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라이트니스는 블랙을 살짝 띄워줘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시커멀었을 때 블랙을 약간 띄우고 싶다. 그럼 이걸 올리시면 이렇게 블랙 뜨는데, 이거는 아주 미묘하게 쓰셔야지 너무 강하게 쓰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를 한 0.1 0.01 0.005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블랙이 살짝 뜨죠. 그래서 공기 중에 약간 입자 때문에 좀 뿌연 느낌을 주고 싶으실 때 아주 약간 써주시면은 새카만 3D다 보니까 이제 빛이 못 들어가서 너무 새카맣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칙칙하게 느껴진다면 그 블랙을 약간 띄어서 분위기를 조금 더 내주실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아주 미묘하게 쓰셔야지. 이건 조금 되게 세게 쓰면 엄청 색이 다 이렇게 뒤틀리니까. 그래서 라이트니스는 아주 작게 쓰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휴는 이제 색상을 돌리는 건데, 이건 사실 색상을 돌리면 이렇게 다 중구난방으로 색이 돌아가서 단톤일 때는 색을 돌려도 괜찮지만 일반적으로 이 휴를 이렇게 돌려서 색 보정할 일은 거의 없겠죠. 아주 약간 조금 정도는 괜찮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과하게 쓰시면 색깔이 다 따로따로 돌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색상을 보시면 이렇게 360도로 돼 있잖아요, 색상이. 그래서 휴를 돌리시면은 요게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만 쓰면 그 근처에 인근색으로 바뀌는데 너무 많이 쓰면 완전히 색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어색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컬러에서 얼마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면 괜찮지만 너무 이렇게 돌면은 색이 완전히 다 뒤집어지니까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색상이 한 바퀴 돌면 그래요. 그래서 360도 돌고 나면 자기 컬러가 나와요. 그래서 180도를 돌면 보색이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보시면 0부터 시작을 해서 360도까지 가면 다시 원래 컬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가 작으면 자기 근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180에 가까워지면 보색이 되면 되고 다시 180도 더 돌아오면 원래 컬러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컬러들 넣는 거에는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휴는 그런 식으로 원래 컬러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건 이 정도겠죠. 요 기능도 조금 좋으니까 프로포션 가이드라고 해서 여러분들 사진 찍을 때 보면 이제 구도, 3분할 구도, 가장 많이 쓰는 구도죠.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3분할로 나눠서 그 교차되는 요 네 지점 중에 한 군데에다가 주제를 딱 배치를 시키시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구도가 나온다. 그래서 얘가 주제다. 그럼 이쪽에 살짝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실시간을 해놓고 그러면 제가 보면서 구도를 이렇게 찍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주제부를 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진 찍을 때도 이 가이드라인을 껐다 켰다
격자 눈금. 핸드폰도 요거 키는 거 있죠. 그래서 핸드폰을 찍으실 때도 요 격자를 켜가지고 구도를 잡으시면 조금 더 쉽게 구도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쓰고 나면은 안 쓸 때는 끄시면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걸 쓰셔도 되고 3분할 구도를 써도 되고 다른 구도를 쓰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대각선 구도 요거는 끄고 그럼 대각선 구도 아니면 황금 분할 구도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센터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요걸 제일 많이 사용을 하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서 구도 잡을 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요 정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하나 정도 더 하면 좋을 것들이 라이트 믹스 정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믹스를 쓰려면 스톱 하시고 렌더 세팅에 가셔서 렌더 엘리멘트에서 라이트 믹스 스톱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다 추가를 하고 나면 V-Ray 프레임 버퍼를 열어서 이렇게 가시면 이제 렌더를 걸어 볼게요. 다시 프로포션 가이드는 끄겠습니다. 그리고 렌더를 걸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렌더를 걸어 주시고 그럼 여기 라이트 믹스가 생겼죠. 새로 렌더를 거시면 그러면 이 라이트 믹스는 어떤 기능이냐면 신안에 지금 라이트가 되게 많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렌더를 하나 걸었어. 근데 다 걸고 나니까 이쪽 방이 너무 밝은 것 같아. 그래서 이쪽 방이 좀 어두웠을 때 느낌을 보고 싶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라이트를 어둡게 하고 다시 렌더를 걸어야 되죠. 왜? 이건 지금 밝은 상태로 렌더 건 거니까. 근데 라이트 믹스는 그거를 3D지만 렌더를 다 걸고 나서 렌더를 다시 안 걸고 2D 이 이미지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이 라이트들의 밝기를 막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처럼 렌더링 한 거를 밤 느낌도 낼 수 있고 특정 라이트를 껐다 켰다도 할 수 있고 더 어둡게 하거나 더 밝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획기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 이제 렌더가 다 끝났죠. 그러면 이거 어두운 거 하려면 다시 렌더하는 수밖에 없어요. 라이트 믹스라는 기능이 없었으면. 그러면 이제 여기 가시면 신안에 있는 라이트가 여기 다 뜹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다 껐을 때 돔만 껐을 때 이렇게 지금 노이즈 하나도 없죠? 실시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필 껐을 때, 키 껐을 때 이렇게 바로바로 바뀌죠. 그리고 림 껐을 때 특정 라이트를 내가 이렇게 껐다 켰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을 끄면 바로 실시간으로 꺼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껐다 켰다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방 꺼졌을 때 느낌이 3번 방 꺼졌을 때 느낌이 이거네. 이렇게 엄청 편하죠. 그리고 아예 끄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반만 낮추고 싶어. 그러면 0.5 이렇게 0.1 정도만 해볼까? 10분의 1만? 그러면 이 정도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이 렌더를 다시 안 걸고 라이팅 버전을 여러 개를 아주 깔끔한 걸 빨리빨리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한번 깔끔하게 걸어놓고 라이트 다 심어놓고 이걸로 테스트 하시면 맨날 바꾸고 렌더 걸고 바꾸고 렌더 걸고 하면서 확인하는 것보다 왜 이렇게 깔끔하게 보려면 또 한참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실시간으로 할 수가 있어요. 아주 강력한 V-Ray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믹스 쓰시면 여러분이 렌더 버전 여러 가지 버전 테스트 하실 때 상당히 좋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럼 난 이 색도 바꾸고 싶은데 그럼 여기다가 이쪽 방에 색을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요. 기가 막히죠.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느낌의 톤으로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다. 그죠? 껐다 켰다 밝기 컬러 다 바꾸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다른 라이트 꼬마 전구들 같은 거는 여기 껐다 켰다 되는 거. 그죠? 상당히 좋죠? 그래서 키의 컬러를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붉게 더 그 톤으로 되죠.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이렇게 푸르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요거를 저장을 하실 수도 있어요. 요거를 여기 세이브 해갖고 그래서 저장했다가 다음에 갖고 와서 다시 적용해갖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이게 감독님한테 컨펌이 났어. 근데 C는 이게 아니죠. C는 여기 색깔이 이렇게 파란색이 아니잖아. 그래서 요 작업한 거, 이 파란색으로 하고 밝기를 뭐 0.5 정도 한 이 느낌을 어떻게 이 씬에 실제로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씬에다가 라이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 보시면 투씬 있죠. 이 버튼 딱 누르는 순간 내가 여기서 바꾼 값이 바로 라이트로 넘어가서 이 씬 안에 저장이 돼요. 지금은 씬은 원래 화이트인 상태, 1인 상태로 여기가 되고 여기는 파란색으로 바꿔서 해볼까요? 투씬 지금 보세요. 탑라이트 3번이죠. 탑라이트 3번인데 탑라이트 3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수치값이 14로 돼 있죠. 근데 내가 거기를 반을 나누고 파란색을 넣었죠. 투씬 넣으시면 파란색으로 바뀌고 14에서 7로 줄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라이트 지금 이 값 전부 없어졌죠. 이제 렌더 걸어 보시면 내가 아까 설정한 그 값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후보정한 값을 다시 씬에 넣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원본은 그대로 유지하고 요 보정한 값만 따로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만 가져와 가지고 쓰실 수도 있고 상당히 편하죠. 그래서 렌더 카메라 비율 맞추려고 이미지 넣었는데 이미지 플랜 렌더에 안 나오게 하고 싶으시면은 거기서 넌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이미지 플랜 넣으시면 엔바이런먼트 여기다가 이렇게 클릭해서 여기다가 이미지 원하는 이미지 이런 거 이렇게 넣었다가 그러면 이게 카메라 뒤에 이렇게 깔리죠. 그래서 렌더 할 때 이게 나와요. 요거 끄시면 돼요. 넌으로 바꿔주시면 카메라 안 나옵니다. 렌더 할 때도 안 나와요. 그래서 지우면 다시 넣기니까 지우고 싶진 않고 그냥 끄고만 싶다. 내가 나중에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요걸 쓰시면 돼요. 그래서 넌으로 바꿔주시면 이미지 플랜 껐다 켰다 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분인가 보네. 휴머니즈 조커. 나는 2023과 2024를 쓴다. 하지만 불안정한 것 같다. 네, 저는 2020을 쓰고 있어요. 2022나 23, 24를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닥 뭐 좋아진 기능도 없는데 스크립트, 좋은 스크립트들을 여기 내가 사용을 하고 있는 많은 이 커스텀 스크립트를 하나도 못 쓰니까 멜로 된 건 쓸 수 있는데 파이썬이 문법이 다 바뀌어가지고 그걸 쓸 수가 없어서 아직까지는 23이나 24로 넘어갈 매력을 못 느끼고 있어요. 모르겠죠. 이제 2025 정도 나왔을 때 획기적으로 마야가 너무 좋아졌다. 그러면 넘어갈 수도.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2020으로 안정적으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트 믹스까지 여러분들이 이 V-Ray 프레임 버퍼 사용하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을 간단하게 기본적인 것들 이런 걸 알고 렌더링을 거시면 아주 편하고 쉽게 렌더링을 거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면 제가 준비한 거는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V-Ray 프레임 버퍼를 앞으로 여러분들도 잘 사용을 하시고 복습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가입하시면 이렇게 지난 강의들도 지금 한 30강 넘게 했죠. 그래서 이런 강의들도 다 보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복습할 때 멤버십 가입하시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열심반으로 멤버십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시면 이제 과제 같은 거 매달 내드리고 그 피드백까지도 해드리니까 혹시나 본인이 작업한 거 피드백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열심반으로 멤버십 업그레이드 하신 다음에 과제 보내주시면은 제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피드백 해드리고 있어요. 자, 프레임 버퍼 안에서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라이트를 껐다 켰다 하거나 밝기 조정 가능했는데 그것도 렌더링 하기 전 라이트 밝기 조정 다 해두고,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걸 하나를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아무거나 다 때려놓고 저걸로 다 하려고 하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먼저 하나의 이미지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버전을 바꿔가면서 테스트하고 싶을 때 실시간으로 하면은 바꾸면 렌더를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저렇게 카메라 각도가 변하면 당연히 새로 걸어야겠죠. 지금 카메라 픽스인 상태에서 라이팅 느낌만 바꾸고 싶으면 라이트 믹스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지금같이 얼마 안 걸리는 거면 뭐 그냥 새로 걸어도 되죠. 2분, 3분짜리면. 근데 내가 이거 한 장 4K로 거는 게 한 8시간 걸려. 근데 방의 느낌이나 라이트 느낌 좀 색다른 걸 보고 싶어. 그러면 하나 볼 때마다 8시간짜리를 렌더를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8시간짜리 한 장만 걸어놓고 라이트 믹스로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시면 시간이 엄청 절약이 되겠죠. 그럴 때 라이트 믹스를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도 한 1시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짓고 다음 주 또 금요일날 11시에 또 찾아뵙도록,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